어, 제 그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코스믹 윌 튜브입니다. 우주적인 의지라는 뜻으로 담았는데요. 왜 그런 제목을 정했는지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제가 나름 갖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적인 질문이라 함은 인류가 꾸준히 품어왔던 질문이죠. 즉, 과연 우주와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좀 더 그 우리 실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마치 그 고갱의 대자 그림에서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탄생한 이래 계속 갖고 있었던 질문이고 가장 크고 궁극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친 또 사상들을 간략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헤겔 헤겔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쇼펜하우어와 니체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동양 철학, 중용 특히 관련된 동양 철학의 일부, 그리고 다윈 이후에 나온 진화론, 그리고 현대에 그것이 또 발달된 여러 가지 진화 이론들, 진화 생물학 등 여러 진화 이론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미래학자들, 커즈웨일도 있고요, 뭐 미치오 카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약간 인문학적으로 그걸 풀어낸 유발 하라리 같은 분도 있고, 그 외에 또 기타 그 대중문화에서도 이런 미래에 대해서 묘사했던 뭐 아서 클라크라든지 또는 그 올라프 스테이플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책과 어떤 사상을 접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우주, 여기서 우주라 함은 인간의 인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인식의 틀로서 상상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고, 시공간을 다 포함하는, 거기에 인간의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인간이 인식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까지, 즉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주를 생각하는데, 그 우주와 그 속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개체들, 이런 존재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근원은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will이죠. 의지. 여기 의지라 함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 거기서 이제 불멸의 욕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하고 싶어하는 의지. 없었으면 존재로 나타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존재한 이후에는 계속 불멸하지 않으려는 의지. 두 번째는 자유죠. 자유로워지고 싶은 의지. 이것은 어떤 구속에서, 제약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또 하나는 어떤 권능에 대한 욕망. 즉 단순히 구속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원하는 권능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의지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마치 그 존재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불멸이듯이, 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의지에서는 전지전능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이런 형태로 분출이 되겠죠. 전능하려면 전지해야 하니까요. 전지와 전능은 함께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하고 싶어하는 의지, 자유로워지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이 이 우주 전체, 우주 자체와 거기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에는 다 깃들어 있다. 그것이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원리이고 제일 원리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다만 근데 이 에너지는 만물에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주가 태동하는 것도 t-0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그 절대무의 상황에서도 어떤 이 에너지 형태로 있는 이 절대의지가 이것은 이제 모든 생물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존재에 다 존재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절대의지 또는 우주적 의지 이렇게 좀 더 고도화되고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절대적 의지, 그 다음에 그 우주적 의지 이것이 그 본질이죠. 가장 그 출발점이 되는 본질인데 이것이 t-0인 순간에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분출되면서 어떤 트라이언이라는 미국 과학자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진공 상태에서 양자역학적 요동에 의해서 불안정이 생기면서 무에서 유가 창조돼서 우주가 시작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론도 있지만 어쨌든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로 우주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부터는 t-0에서 t 0. 수조분의 1초 이렇게 되면서부터 모든 우주가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물이 이제 나오게 됐죠. 이 과정이 우주의 역사인데 이 과정을 면면이 흐르는 것은 그 제1의지, 제1원리인 절대의지가 거기서 우주가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생겨나는 만물에 깃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만물 하나하나에는 개체 의지로서 그 절대 의지가 객관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즉 어떤 구체적 형상을 가진 존재 속으로 현상되고 그쪽으로 개체화되면서 각각 만물 하나하나에는 개체 의지로 그것이 표출되게 됩니다. 절대 의지란 본류에서 그러니까 그 파운틴 헤드 일종의 큰 기본에서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나오면서 그 속에 제1의 원리로 개체 의지들이 다 스며들게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개체 의지는 t-0서부터 우주가 출발을 한 이후부터 쭉 흘러오면서 수많은 개체들이 나왔지만 그 어떤 흐름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옴에 따라 즉 나중에 나온 개체일수록 그 절대 의지가 더 많이 깃들어져서 개체 의지가 더 강한 형태로 현상됩니다. 즉 쭉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광물에서부터 무생물에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은 이제 식물에서 들어오고 식물에서는 동물이 나오고 동물에서 인간이 나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예를 들어서 식물도 보시면은 보다 유리한 환경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햇볕이 잘 비치는 쪽으로 이렇게 식물이 움직여서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햇볕을 더 잘 보려고. 그거는 내가 더 많은 이 생존하고, 그러니까 존재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번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식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바로 거기서 우리는 앞으로 동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지가 더 심화된 존재, 더 첨예화된 존재가 동물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물에서 그 지성이 더 많이 어떤 아까 얘기한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발달된 존재, 인간이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의지가 개체 의지들에 다 체화돼서 스며들어 있는데 그 개체들의 의지는 점점 더 강화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욕망, 그러니까 의지에서 출발하는 욕망들을 더 달성하기에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더 유리하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는 형태로 더 발달되어 오는 것. 바로 이것이 t-0 우주의 탄생 그 이후부터 쭉 이어온 우주 역사에서 나타나는 진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진화란 것은 아주 얕은 초기 레벨, 정말 초기 레벨의 개체 의지에서 아주 강력한 개체 의지,
개체 의지, 점점 강한 개체 의지로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존재들이 차례로 출현하는 과정. 이것이 진화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1원리는 절대의지, 그리고 그것이 현상화된 개체들이 이뤄낸 것이 쭉 발달해온 과정. 그러면서 점점 그 의지를 강화시키는, 더 많이 체화되고 더 많이 표출하고 더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이 역사의 과정인데 그것은 바로 진화다. 그것이 진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와 인간이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다 하나의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개체 의지의 작동으로서 이것은 작용하고 있다. 개체 의지의 충돌과 어떤 순간에는 균형, 이 과정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천은 절대의지다. 그것의 근원이자 기본 가장 핵심적인 힘이자 이 주관하는 원리는 절대의지다. 절대의지는 어떤 에너지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또는 영적이거나 지적으로 설계해서 이거를 누가 어떤 존재가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근원적인 에너지로서, 본질적 에너지로서 존재하고, 그것이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새로운 존재들을 통해서 구현되어 나가는 과정. 실제로 현실에서, 우주라는 공간에서, 시공간에서, 현실이라는 시공간에서 구현되어 나가는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그래비티를 보시면 거기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지구로 귀환하려고 어떤 그 우주선을 이제 지구로 귀환하기 위한 그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중국 우주정거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귀환하는 그 우주선을 탔는데 이게 중국으로 가기 좀 전이군요. 중국으로 가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그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그 셔틀을 타고 중국이 만들어 놓은 우주정거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귀환선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려고 하는데, 이 우주 그 정거장에서 탄 러시아의 그 우주선 안에 로켓 연료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면서 그 안에서 막 소리치고 고함치죠. 그런데 그거를 카메라 커트가 바뀌어서 그 우주선 외부에서 바라보면 그 안에서의 진동일 뿐이지 밖에는 우주는 너무 고요하잖아요. 너무 고요한, 아주 평온한 상태고 그 안에 그 사람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마치 이원론으로 인간의 세계는, 그걸 뭐 미시세계라고 표현하죠. 인간들의 어떤 삶과 인간들의 투쟁. 이것은 그냥 그렇게 격렬한데 밖에 우주는 너무 고요한. 그래서 우리 또 그건 이제 그런 거죠. 인간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투쟁의 연속이고 갈등인데 이 우주를 보라. 얼마나 평온하고 질서롭고, 얼마나, 평화로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즉, 이 우주에도 그 평온이 왜 가능하느냐. 우주에 있는 행성 간, 또 별과 행성 간에는 서로 간에 엄청난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뉴턴이 얘기한 만류인력처럼 그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나요? 그런 강력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힘이 밀리면 빨려 당겨져서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태양의 예를 들면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엄청나지만 또 지구도 그 갖고 있는 질량의 힘으로 태양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두 사이의 거리가 절묘한, 그야말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고정돼서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그 거리가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평온하게 공전하고 있는 거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내부는 치열하게 서로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기가 막힌 조화 속에서 현재 균형 상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안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생명도 출현하고 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출현한 생명, 그 중에 인간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체 의지는 가장 강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어떤 존재하려는 생존하려는 그 본능을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충돌도 나오고 갈등도 나오고 또 그 속에서도 발전도 나오지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정도의 차이이지 기본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같다. 작동하는 원리는 절대 의지가 다 깃들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이 미시 세계와 우리가 생각하자면 말하자면 일종의 인간 세계라고 하는 미시 세계와 이 광활한 우주 세계도 하나의 원리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미시세계,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결합하기 위해서 평생을 몰두했지만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뭐 그것까지는 결국 도달을 못했다는 말이 있지만 그 하나의 비유로 들자면 그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결합 어떻게 보면 같이 공통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절대의지다. 인간사와 그다음에 그 생명의 역사와 또 나아가서 우주 전체의 그런 현상들까지 다 관장하는 하나의 원리는 기본 원리는 절대의지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절대의지가 진화를 추동해내는 그 작동 원리는 뭔가, 작동 방식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것은 바로 이건 중용에서 얘기하는 성입니다. 성실하다 할 때 성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큰 변화는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작용들이 쌓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보십시오. 그 거대한 협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콜로라도 강이 흐르면서 조금씩 깎아내서 그렇게 엄청난 협곡을 이뤄냈죠. 그게 하루 이틀에 불가능하죠. 이른바 낙수물이 떨어져서 큰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영겁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수억 많은 세월을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작용, 즉 꾸준함, 바로 이것이 절대 원리가 자연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진화를 일으키는 힘, 작동 원리이자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연의 위대함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거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세월 동안 그 미세해 보이는 작용들이 쌓여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멈췄다면 중지됐겠죠. 변화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단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엄청난 그동안 이루어진 변화의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중용에서 얘기한 대로 지성무식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성한 것의 본질은 쉬지 않음이다. 무식이다. 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또 절대의지의 작용 방식이다. 또 하나는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앙리 베르그송이 얘기했던 엘랑비탈, 생명의 약동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런 무수한 오랜 시간의 작용을 통해서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이루어진 노력 속에 어떤 순간에는 비약적인 발전이 생긴다는 거죠. 마치 물속에서 생물이 다 살다가 어느 순간 물 위로 툭 튀어 올라오는 생명이 동물이 나온 것처럼 그 존재가 툭 나온 것처럼 그 순간에는 그 과정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어떤 노력이 있었겠죠. 그 어떤 그 욕망의 추구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이 하나의 작용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쌓이다가 탁 발현되는 순간에 어떤 약진은 있다. 그것이 저는 앙리 베르그송이 얘기한 엘랑비탈, 생명의 약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리 또는 방식이 그러니까 성과 엘랑비탈이 이 절대 의지가
진화를 추동하고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러한 작동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절대의지라는 힘과 그 기본 어떤 원리, 우주의 그 근원, 이것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까요?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목적론이 될 것이고, 목적론적 우주관이 될 것이고, 아니, 그것은 그냥 작용에 의해서 쭉 일어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기계론적 우주관이 되겠죠. 저는 이 두 세계도 결합할 수 있다고 봐요. 즉, 기본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 또는 인격적인 존재 또는 지적 설계나 영적 설계를 하는 존재가 있어서 이걸 어떤 목적을 갖고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성과 엘랑비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무수히 반복되는 또 계속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통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진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어떤 작용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렇게만 흘러가고 어떤 끝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떤 지향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절대 의지가 자기를 완전히 표현해낼 수 있는 자기의 그것을 그대로 100% 구현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죠. 그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절대 의지가 지향하는 바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불멸의 욕망을 가진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 또 하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이루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의지. 그것은 전지전능의 욕망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죠. 근데 인간 단계, 우리 생명의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가 어차피 죽으니까 사라지니까 나와 똑같은 자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리프로덕션,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 이걸 통해서 자기가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방향은 불멸이라는 거죠. 불멸의 욕망. 그것이 충족되면 그 절대 의지 중에서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달성된다고 보는 거고,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는 이 권능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 그런 것이 달성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되는 것이 어떤 마지막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궁극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진화가 되는 것. 그래서 절대의지가 이 세상, 이 존재하는 이 우주에서 자기를 100% 자기의 그 순수 에너지가 완전히 현상화되는 100% 그 모습 그대로 현상화시켜서 개체로 출현시키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우주의 과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겔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해겔은 역사란 거는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 비틀어서 제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의지의 자기 실현 과정이 바로 역사다. 이 모든 것을 그 자기 존재와 그리고 모든 권능을 가진 어떤 존재로서 표현하는 것, 표현해내는 것, 실제로 현상 세계에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절대의지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지금은 그 과정 도상에 있다, 노정에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첨예해서 첨단에 나가 있는 존재가 사피엔스,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의 100% 그걸 현상화한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절대의지의 자기 실현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우주의 목적 내지는 지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향점에 다다른 존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런 존재는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그 캔디데이트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발달하고 과학기술 발전해서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영화의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를 보면 인터스텔라의 그
미래 인간들은 시공간을 마음대로 조종하죠. 이분들한테는 시간도 하나의 그냥 물질 같이 돼요. 그리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간도 막 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딸이죠. 머피. 머피는 결국 나이 들어서 죽죠.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물학적 한계는 못 벗어난 거죠. 그러나 엄청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 그럼 과연 이것이 절대 의지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마지막 존재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소설이고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스탠리 큐브릭이 만든 아주 명작인데 뭐 원작도 위대하고 영화도 위대한데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스타 차일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어떤 문명이 한 단계씩 그야말로 점프를 할 때 그것을 예비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런 큰 점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마치 예견하는 듯한 또한 상징하는 듯한 어떤 존재물이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블랙 모놀리트, 큰 비석 같은 검은색으로 된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큰 비석이 나타날 때마다 그런 점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점프들을 통해서 인간이 뭐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우주에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그 고비고비마다 한 획을 긋는 장면마다 그게 나오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그게 다시 나오면서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바뀌죠.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이것을 아스 클라크는 스타 차일드, 별의 아이, 스타 차일드라고 불렀죠. 그 존재가 마지막에 이제 지구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나갔던 우주 조종사가 거기서 모놀리스를 다시 만나고 이걸 모두 관장하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스타 차일드로 그 말 그대로 진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 형태로 지구로 귀환하는 게 끝이죠. 근데 이 생명체는 스타 차일드는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행성 같은 것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인간의 지금 도저히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그런 물리 법칙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그 절대 의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존재의 모습이냐? 상당히 유사해지죠.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존재를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아서 클라크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인데 역시 영국 사람입니다. 아서 클라크처럼 이분은 그 올라프 스테이플든 이분인데 이 스테이플든 이분의 생각에 의하면은 이분이 쓴 책이 스타 메이커라는 책이 있어요. 스타 메이커에 나오는 스타 메이커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우주를 마음대로 만드는 존재예요. 만들었다 또 없앨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분은 수많은 우주를 창조해요. 별을 창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른 스타 메이커는 실제로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각 우주마다 다른 물리 법칙을 적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각 우주마다 다른 형태로 생명이 진화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존재. 그러나 이분 역시 어떤 인격적인 존재, 어떤 자기가 선악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뭐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룰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지만 룰 속에 존재하는 거죠. 마치 절대의지처럼. 그러니까 이 스타 메이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절대의지가 지향하는 그 마지막 단계의 존재들과 상당히 가장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절대의지가 점점 그 100%를 그대로 체화해서 현상에서 구체화시키는 현실 속에 실제로 진행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100%가 되는 존재가 나온다면 그 존재는 마치 스타메이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이 존재들은 이제는 자기만의 우주를 수도 없이 만들고 파괴하고 해가면서 어떤 자기 그 세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존재들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기 우주에서 자기의 우주들 속에서 홀로 자유롭게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의
우주들 속에서 홀로 자유롭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로 결국은 절대 의지는 100% 체화되고 현상화돼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인터스텔라에서 얘기했던 그 말 있잖아요. Who's they?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왜냐하면 이 웜홀을 만들고 현실에 지금 그 기후 현상, 자연 파괴 때문에 멸종하게 될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을 서스테인 할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이걸 탈출해야 될 때 누군가 우주에 웜홀을 만들어서 우주 여행을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것을 만들어 누군가 설치해 놨다고 해서 그게 누군가, Who's they란 말이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들이었죠. 미래의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이런 주장의 논리에 의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인류의 미래에 그런 그 절대 의지를 구현하는 존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블랙 모노리스라고 하는 상징을 로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존재. 거기서는 어떤 외계의 고등 생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메이커 같은 것은 어떤 그 직접 그걸 다 설계하고 조종하는 어떤 존재죠. 그런 존재지만은 그런 것들의 어떤 그것은 어떤 대중 예술이라는 형태로 영화든 소설이든 그 형태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본질은 아까 얘기한 단계별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인터스텔라가 1단계고 어떻게 보면 스타차일드가 2단계고 스타메이커가 3단계라고 보는데, 미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쭉 나가서 결국은 100% 절대의지가 자기를 현실화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의 원리다. 어떤 하나의 원리이지 어떤 아까 얘기한 그것이 어떤 우리 인류의 미래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외계의 고등 생물이라든지 어떤 절대자, 이런 것은 아니고 하나의 원리다. 절대의지라는 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그러면 좀 우리 사피엔스 차원의 실존적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그 절대 의지가 추동해내는 진화의 과정, 자기의 그 100%를 실현해내기 위한 그 과정에서 쭉 이루어지는 그 노정상에서 현재는 가장 앞에 나서 있는 가장 첨단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개체, 우리가 속에 들어있는 절대 의지가 우리 인간이라는 형태로 개체화되는 의지는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합니다.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도 이 인간은 가장 강한 개체 의지를 가지고 있죠. 즉 절대 의지가 가장 많이 체화된 형태로 진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그건 당연히 절대 의지에서 온 거죠. 하나의 절대 의지라는 원리에서 온 겁니다. 마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은 또 거기서 몸에서 정신이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의 우주의 그 부스러기에서 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즉, 큰 별이 폭발하면 슈퍼노바가 돼서 슈퍼노바 현상을 폭발하게 되면, 초신성 폭발이 되면 거기서 나온 부스러기들이 무거운 물체를 만들게 되고, 그 무거운 물질들이 모여서 이 지구도 만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우리 생명, 우리 인간의 몸속에도 그런 원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별 부스러기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 원리는. 즉, 그런 그 슈퍼노바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그 큰 원리는 절대 의지의 자기 실현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온 것이죠. 그 과정에 그 어떤 어머니 같은 본 그 원류에서 그 근원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거치면서 뭐 별 부스러기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단순한 부스러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절대 의지를 구현화시키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사피엔스 종 차원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보다 나은 단계, 더 진보된, 더 나아가 있는, 앞서 나가 있는 진화된 형태의 어떤 존재로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뭐, 아까 얘기하는 베르그송이 얘기했다시피, 동물은 식물 위에 존재하고 인간은 동물 위에 올라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는 그 우리 위에 올라탈 어떤 존재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우리 뭐 중간자적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존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 이 자궁 속에서 처음에는 양수 속에서 헤엄치잖아요. 어류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개체의 발생이란 거는 인간이 개통의 발생, 인간이라는 종이 발생하는 그 진화의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과거가 이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진화의 과정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이 사피엔스의 그리고 나 자신, 더 좁게는 나 자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나온 어떤 존재도 우리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그냥 중간적인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 차원이 아니라 나 개인 차원의 실존적 차원에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거는 다시 내 개체 의지가 사라지고 나는 그 절대 의지의 근원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그 속으로 나는 돌아가는 거고 마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얘기하면 그 돌아갔다가 다시 또 다른 형태의 개체 의지 속으로 나의 개체 의지는 절대 의지의 근원으로 돌아갔다 다시 또 다른 형태의 개체 의지 속으로 그것은 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갈 곳은 내가 왔던 원래 그곳 절대 의지의 근원 그걸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어떤 새로운 개체 의지의 속으로 전이 돼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은 종착점은 아니다. 인간이 뭐 인터스텔라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시공간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힘을 갖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생물학적 한계까지도 뛰어넘게 돼서 정말 아까 얘기한 존재하려는 불멸의 존재로 존재하려는 욕망과 그리고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진 그런 존재로까지 변화한다면 이미 그거는 사피엔스의 시대는 아니죠. 사피엔스라고 더 이상 부를 수가 없겠죠. 어쨌든 다른 형태의 어떤 존재로 변화를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것이 우리 사피엔스 역사가 이 우주 역사의 종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피엔스의 역사 속에서의 종착점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단계별로 나타나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정신도 있겠죠. 흔히 얘기하는 사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있을 것이고 또 사피엔스 전체가 궁극적인 마지막 지점에서 어떤 지향해야 되는 목표와 그 어떤 정신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 우주의 종착 여부는 아니다. 즉 더 큰 틀에서의 어떤 지향점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 정신도 중요하고 어떤 사피엔스 전체 역사에서의 어떤 지향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건 그때그때 또 시대 정신 같은 경우는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결국 더 큰 흐름에서의 우주 전체의 역사의 어떤 진행하는 방향, 지향하는 어떤 정향 이런 것들에 비춰서 순방향적인 것이냐,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에 같이 가는 주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우주 역사에서 주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순간에는 맞는 것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연의 역할을 도와주는, 약간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좀 더 돋보이게 해주고, 또 어떨 때는 주연이 잘못하는 것을 교정도 좀 해줄 수 있는, 약간 그 시대에는 또 필요한 그런 조연의 역할인 것이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의 인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큰 우주 전체의 큰 방향에 가는 어떤 그 흐름, 그리고 그 도정, 이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 속에서 사피엔스의 어떤 도정이 있고 또 우리 시대의 도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도정과 또 사피엔스 도정이 그 전체의 우주의 도정과 일치시킨다면 가장 좋겠죠. 일치시키는 그 같은 순방향으로 라인업을 시킨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이 어떤 특히 어떤 단계, 사피엔스의 이 시대에도 그 또 단계별로는 꼭 얼라인 되지 않는 좀 다른 쪽의 그 어떤 생각이나 사조가 시대 정신으로 될 때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과 큰 우주의 아까 말씀드린 흐름의 그 방향은 순간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우주의 흐름은 더 완벽한, 더 절대의지를 100% 체화하는 존재로 발전하는 방향인데, 이것의 천병이 지금 사피엔스고요. 가장 첨단에 나가 있고 가장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게 사피엔스죠. 그런데 이 사피엔스 내에서도 이제 우리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좀 피곤해. 이제 좀 전진을 멈추고 우리 좀 편하게, 그리고 두루두루 다 잘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이런 무한한 진보라든지 무한한 성장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생긴다면, 그것이 어떤 그 시대에는 하나의 그 지배적인 정신으로 작용해서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에 함몰돼서 그냥 끝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우주의 궁극적인 방향은 계속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피엔스가 지금 어떤 시기에 그 방향에 좀 반대되는 그런 쪽의 어떤 생각이 지배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그 시기에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그 어떤 흐름의 주연하고는 다른 약간 조연적인, 좋게 표현하면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시기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주연을 또 도와주기 위한 주연 같은 또 조연의 역할을 잠깐 하는 시대 정신처럼 돼서 조연이 주연 같은 역할을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우주의 큰 흐름의 방향에서 봤을 때는 영원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 계속 성장하고 진보하고 이러다 보면 파괴되는 것도 맞죠. 환경도 파괴되고 이런 우려를 많이 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안정적인 파괴 없는 삶을 지향하게 되는데, 인터스텔라에도 그런 대사가 나왔지만 결국 우리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또 인간을 더 뛰어넘어서 생명의 역사는 길을 찾고, 이 우주 전체의 흐름이 절대의지가 자기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걸 또 해결하는 또 무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낙관을 잊지 말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은 가져야 된다. 왜? 우리는 사피엔스에는 그런 책임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절대의지가 자기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진화 과정의 최첨단의 존재로서 우리는 그런 어떤 권리도 있지만, 어떤 자격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고, 우리에게는 어떠면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그걸 제 결론으로,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가장 중요하다. 비록 사피엔스는 사피엔스로서 아까 말씀드린 궁극의 존재는 못 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맡겨진 책임은 그것을 계속 푸시해서 그런 존재가 나올 수 있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앙리 베르그송의 그 문구를 하나 인용을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간은 시공간에서 물질이 주는 모든 저항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열광적인 돌격으로 질주하는 거대한 군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장애를 다 뚫고 죽음마저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열정적인 거대한 군대이다.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의지가 자기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쭉 나왔던 존재들 중에서 가장 절대의지를 자기 몸속에 가장 개체의지로 많이 순도 높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펼쳐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그 완전 자유로운 존재,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불멸의 존재, 이런 존재로를 태동시키기 위한, 태동시키는 그런 흐름, 그 과정에 계속 앞에서 최첨단에 지금 나가서 장애들을 극복하고 죽음도 극복하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들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뭐 시공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 물리적 컨트롤의 장애도 있고, 또 생물학적 장애, 생로병사의 장애, 이런 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의 횃불은 지금 사피엔스가 쥐고 있다, 들고 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끊임없이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사피엔스의 권리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고 도리이기도 하다. 큰 우주의 흐름에서 본다면, 그 과정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